안녕하세요. 솔로몬 북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새로운 책들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함께 어떤 책을 읽고 계시는지 저도 궁금하니까 제 거 먼저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을 때 한 권의 책을 쭉 읽는 게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을 이제 동시에 읽고 있는 병렬 독서형으로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습관이 돼가지고 읽는데 전혀 뭐 헷갈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뭐 각자가 이제 독서하는 습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저는 그렇게 병렬 독서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게 5권의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5권의 책을 제가 읽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집히는 대로 읽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책은 요거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을 텐데 셀리 리드의 장편 소설이고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책입니다.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은 완독을 했습니다. 꽤 분량이 좀 많이 있는 책인데요. 이게 뒤에 보면은 가제가 노래하는 곳하고 스토너를 이을 차세대 모던 클래식이라고 이렇게 띠지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약간 그 홍보성 조금 멘트인 것 같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가제가 노래하는 곳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 말고도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들의 책들이 좀 많이 떠올랐어요. 예를 들면은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완벽한 아이라는 모드 질링의 책도 있고 그런 책들이 약간 생각이 났고 한 여성의 성장 스토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여성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조금 억압받고 약간 감금을 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가족의 역사를 딛고 일어서는 그런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작가가 콜로라도 주변에 살고 있고 그리고 엘크 산맥 주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그 글쓰기나 그 환경 연구 같은 거를 하시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안에 보면은 자연적인 묘사가 되게 훌륭합니다. 되게 아름답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연의 모습을 보는 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그런 여성 이야기,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 여주인공도 물론 여주인공이고, 그리고 이 남주인공, 이 여자가 사랑하는 그런 남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남주인공은 그 아메리칸 인디언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방의 사람들이 그 인디언들을 바라보는 모습들 되게 하찮게 여기거든요. 그런 모습들도 책에 담겨 있고, 그리고 이 당시 시대가 1948년부터 1971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이라는 걸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에 이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참전을 하게 되는데 몇 년생 해가지고 추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징발이 돼서 참전을 했더라고요. 저는 요 사실을 여기에서 처음 알았는데 그런 내용도 있고 이제 전쟁에 갔다가 부상을 당해서 퇴역하는 퇴역 군인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씩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복숭아잖아요. 이 주인공의 가족들이 대대로 이 지역에서 복숭아 농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숭아를 기른 과수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 미국의 이 당시에도 이제 산업화를 통해서 난개발을 막 하게 되는데 이 그 저수지를 만드는 그 지역이 돼가지고 이 마을이 수몰되는 그런 이야기도 또 담겨 있거든요. 약간 그 7년의 밤 같은 우리나라 정유정 작가의 작품 중에서 7년의 밤도 약간 그런 수몰된 마을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도 섞여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도 있고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조금 울컥울컥 하면서 봤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는 작품이에요. 조금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다음 읽는 작품은 제임 쿠시의 페테르부르크의 대가라는 거를 지금
어저께부터 이거 읽고 있습니다. 문학북리에서 나온 책이고요. 요거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팬픽이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소설 작품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처음 조금 읽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제이엔쿠시 작품은 제가 야만인을 기다리며라는 작품을 읽었었는데 그것도 그 백인들이 그 원주민을 이렇게 학대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소설 작품이긴 한데 그것도 영화화 돼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봤던 작품입니다. 근데 이것도 처음에 시작했는데 문장도 좋고 내용도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하기 때문에 보니까 이제 도스토옙스키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다음 작품은 요거는 이제 민음사에서 나온 알베르 카미의 페스트라는 작품이고요. 요거는 한정판으로 민음사에서 나왔던 책입니다. 번역가분은 김화영 교수님이 번역하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김화영 님이 번역하신 책을 조금 좋아하기도 하고요. 유튜브에서 또 김화영 교수님이 또 영상으로 또 강의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는 지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제가 한번 읽어봤었는데 그때도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스토리를 중점으로 두고 읽어가지고 뭐 패스트에 관련된 우리 코로나하고 거의 흡사한 이런 내용 때문에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독하는 입장이라서 그 스토리는 어차피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알베르 카미가 또 그런 인물 심리에 대해서도 되게 잘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00페이지, 200여 페이지 정도 읽었는데요. 그거에 중점을 두고 읽고 있는데 뭐 스토리도 굉장히 재미있지만 문장력도 좋고 이 개개인적인 이제 등장 인물들이 뭐 많이는 안 나오는데 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한 부분씩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개개인의 그 역병으로 패스트로 인한 그런 심리 상태를 굉장히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미있게 읽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한정판으로 나왔던 거라서 지금 구할 수는 없는데요. 이제 목라딘에서는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은 NA 서재 출판사에서 나온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이고요. 요거는 그 NA 서재에서 5권의 책을 또 독서 모임에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5분께 보내드리고 저는 따로 책을 이 양장본을 갖고 있어가지고 같이 또 읽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재독하는 입장이고요. 예전에 한번 읽었었고 지금은 한 40페이지 정도 읽었네요. 근데 처음 독서할 때는 이 버지니아 울프의 이 약간 그 산문집, 에세이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식 흐름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재독하는 입장이고 그동안의 의식 흐름 기법이 들어간 작품들도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읽고 있는데 저는 신선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문장이 좋아가지고요. 재미있게 읽고 있고요. 다음 작품은 은행나무 출판에서 보내주신 테스 건티의 우주의 알이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이제 비매품인데 가제본으로 보내주셨어요. 요거 보내주실 때는 출간이 안 됐는데 11일 날 이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디자인이 특이하잖아요. 요거는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환상하는 여자들 시리즈로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책이고 이 다음으로는 이렇게 4권의 책이 나올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은행나무 출판사하고 지금 협찬해 주셔가지고 요 책만 해가지고 리뷰를 올리려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페이지 정도 읽었는데요. 우주의 알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SF 소설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여기 영어 제목 보면은 더 레비 헐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토끼방이라는 뜻이래요. 이렇게 그 되게 촘촘하게 있는 방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SF 소설이 아니라서 조금 놀랐고요. 이 보니까 우주의 알이라는 게 힐 데카르트 폰 빙엔이 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 제목을 이제 우주의 알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해서 이렇게 다섯 권의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너무 서론이 조금 길었네요. 이제 구매한 책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문학동네에서 나온 페터 헌트케의 어두운 밤 나는 적막한 집을 나섰다라는 책입니다. 페터 헌트케는 2019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이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한 번도 이분의 작품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되게 난해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에서도 이번에 이제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라는 작품을 읽어볼 예정이고요. 그거 읽으면서 요것도 같이 읽어볼 예정이고, 요거는 아마 리커버가 나왔을 거예요. 요거는 예전에 나왔던 판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조금 판형이 커가지고 그래서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 책은요. 제철소 출판사에서 나온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르 몽스트로라는 책입니다. 르몽스트로. 이게 이 아고타 크리스토프가 우리한테 가장 유명한 책이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 이란 책인데요. 그 책 읽었을 때 굉장히라는 말을 계속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책 읽었을 때 엄청 신박했어요. 그리고 재밌었고요. 그 책은 되게 추천하는 책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분이 쓰신 작품이고, 요거는 희곡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희곡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이 이뻐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안쪽에 이렇게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아고타 크리스토프가 유일하게 남긴 희곡집이라고 합니다. 뒤에는 뭐 김원비 작가님도 이렇게 추천사를 써줬고요.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이라는 책이 워낙에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그분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대되는 책인데, 희곡이라서 제가 희곡은 조금 약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음 작품은 소담 출판사에서 나온 프랑스와즈 사강의 한 달 후, 1년 후라는 책입니다. 프랑스와즈 사강은 프랑스의 굉장히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쓰는데, 프랑스에서 떼놓을 수 없는 여성 작가이시고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신 작가이십니다. 이분 작품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분량이 많지도 않고요. 이 약간 삼각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어린 여자와 나이 든 여자, 그리고 남자 하나, 뭐 이런 식의 패턴으로 쓰는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조제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 조제라는 영화에서는 프랑스와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작품이 나왔었거든요. 일본 영화가 원작인데, 일본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그 작품 안에서는 조제가 이 프랑스와즈 사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한 달 후, 1년 후라는 책을 이렇게 헌책방에서 남자 주인공한테 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구해오는 책이 이 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남주역이 구해오는 책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책을 구해옵니다. 민음사본 그 책, 세계문화책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보다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가 훨씬 더 사강책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그걸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작가정신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요. 요 세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는 책입니다. 얀마텔 작가의 헬싱키, 루카 마티오 일가, 이면의 사실들이라는 단편작품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단편작품 집이에요. 번역가는 공경희 님이 번역을 하셨고요. 이 책은 아마 절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얀마테 작가는 파이 이야기로 제가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도서전 하실 때 얀마테 작가가 오셔가지고 그 강의도 하시고 사인회도 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얀마테 작가가 유명하시기 때문에 네, 기대하면서 또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책은 이게 출판사가 다산 책인가? 다산북스에서 나온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책이고 예전부터 유명했던 책, 그리고 줄리언 반스를 지금의 작가로 올려주게 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번 읽었었어요. 근데 지금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커버가 지금 좀 다른 커버인데 리커버 책이고요. 줄리언 반스의 책 중에서 읽어보려고 주문한 책이 플로베르의 앵무새라는 책도 주문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귀스타프 플로베르에 대한 이야기, 아까 그 도스토옙스키를 이야기를 그 제임크 씨가 쓴 것처럼 이 줄리언 반스가 이 귀스타프 플로베르에 대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작품을 지금 사둔 상태입니다. 이 뒤에 보시면은 김현수 소설가가 추천사를 써줬어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그런 소설이다. 죽을 때에야 그 의미를 완전히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을 닮았다. 마지막 순간 이 인생의 의미가 드러날 때 우리는 한 번 더 이 인생을 살아갈 테니까 라고 추천사를 써줬습니다. 예전에 읽었지만 생각이 안 나는 책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책은 올제 클래식 출판사에서 나온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책입니다. 요거 약간 중고책이라서 약간 바래지긴 했는데요. 이 돈키호테 책이 두꺼운 책이잖아요. 벽돌책, 2권짜리도 돼 있는데 이 올제 클래식에서 이 당시에 2,900원이라는 획기적인 금액으로 나왔던 책입니다. 돈키호테는 언젠가는 꼭 읽어볼 책이고, 올제 클래식은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출판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책값이 싼 거고요. 그리고 이 번역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 번역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키호테는 뭐 시공사에서도 나왔고 열린 책들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제가 그 돈키호테의 번역본에 대한 그 영상을 찍어둔 게 있어요. 전 출판사에서 나온 거를, 그거를 제가 여기 나올까요? 여기 나올까요? 이 카드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돈키호테 읽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다음은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 왕도라는 2개의 작품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이 동서 출판사가 조금 괜찮은 거는 이 안쪽에 작가에 대한 그런 사진들도 들어있고 설명들도 꽤 그 자세하게 조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동서문화사 책들을 조금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앙드레 말로는 이 참여 지식인으로 조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은 앙드레 말로가 모태통도 만났고요. 모태통, 마오쩌둥을 만났고, 그리고 레지스탕스 기념 연설도 하셨고, 이런 거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문제의 한복판에서 열심히 참여를 하셨던 지식인으로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그런 소설 작품이라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인간의 조건은 이 무대가 동양이라는 이국적인 취미에다 천편일률적인 개인 심리 소설의 반동으로 일어난 르포 르타주 소설에 대한 흥미로 인해 큰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 허무주의에 젖은 테러리스트로서 죽음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주인공이 나오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도는 인도차이나에서 번영을 누렸던 크메르 왕국의 옛 사원으로 이어지는 왕의 길을 탐험하면서 거기에서 찾아내는 미술품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두 백인의 목숨을 건
보물찾기의 이야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죠.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다음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라는 책입니다. 도불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이고요. 요거는 동네 서점판으로 나왔던 책이고요. 요거는 초판본으로 나왔던 양장본의 커버인 작품입니다. 이거 나오자마자 샀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동네 서점판도 구매를 했습니다. 동네 서점판은 지금 구매를 할 수는 없고요. 중고책으로밖에는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 양장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양장본이 아닌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량이 되게 두꺼워가지고 아직 시도는 못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무라카미 하루키도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쓴 작품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 초기 작품들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 일큐파사라는 책도 재미있게 봤고요. 그때의 하루키의 작품이 녹아져 있는 책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나왔던 단편 작품을 확장시켜가지고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노르웨이 숲도 마찬가지잖아요. 노르웨이 숲도 단편을 썼던 거를 확장시켜가지고 썼던 책이기 때문에 이 작품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나온 지가 조금 그래도 시간이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슈화가 안 되는 걸로 봐서는 약간 읽으면서 조금 실망을 하셨다던가 그렇지 않을까? 아직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노출이 되고 있으면은 재미있는 책으로 알고 있을 텐데 지금은 조금 뜨문뜨문 하거든요. 뭐 출판사에서도 그렇고 인스타로 봐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재미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약간 하루키와의 의리로서 읽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작품은 문학동네에서 나온 에밀 졸라의 돈이라는 책입니다. 이 작품이 이 작품도 뭐 그 르공 마카르 총서 20권 중에 한 권일 겁니다. 순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에밀 졸라의 책들에는 모든 인간들의 종류라고 할까요? 그런 인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충격적으로 읽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작품을 세세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읽다 보면은 되게 암울한 인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면서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에밀 졸라의 작품은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황금과 환락의 도시의 파리를 뒤흔든 사상 초유의 금융 스캔들, 욕망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려버린 에밀 졸라의 역작이라고 돼 있습니다. 문구도 되게 자극적으로 돼 있고 읽어보시면은 좋습니다. 마지막 작품이고요.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입니다. 두꺼운 작품인데요. 지그문트 프로이트 심리학의 대가의 책이고 이 프로이트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의 해석이. 그리고 프로이트가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정점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프로이트는 이 책에서 꿈을 억압된 욕망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잠재의식이 시각적으로 나타내거나 왜곡, 상징화되어 나타난 대리물이라고 규정을 한다. 꿈 이론은 꿈에 대한 연구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의식적인 정신생활을 깊숙이 파고드는 지름길이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꿈의 해석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꿈이 필수적이며 꿈은 행위의 대체물이고 흔히 우리로 하여금
행위를 억제하게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한 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책이에요. 그리고 글밥도 되게 많고요. 이게 여러 출판사에서 많이 나왔는데 다 벽돌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회 되면은 읽어볼 책이고, 이 프로이트가 또 이런 철학에서 심리학, 철학, 그리고 소설에서 좀 빼놓을 수 없는 작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완독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도 10가지의 책과 그리고 5개의 읽고 있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즐거운 독서 하시고요. 저도 읽을 책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요즘에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읽으시잖아요. 뭐 한 달에 뭐 그냥 그렇잖아요. 네, 정신없이 밀린 거 읽고 해야지 한 달이 끝나고 또 그 다음 달 또 밀리고 하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즐겁게 독서하시고 너무 이렇게 강박적으로 독서하시지 마시고 즐겁게 조금 읽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